자, 개념원리 70페이지 펼쳐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제 다 맞췄어요. 2학 정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첫 대단원이 맞췄고 두 번째 단원 확률로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확률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좀 배웠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을 배웠는데 확률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엄밀하게 좀 다뤄볼 거예요. 경우의 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더 배웠기 때문에 엄밀하게 다뤄볼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좀 정의를 해야 돼. 용어 정의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 용어를 몰라서 틀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용어의 정의 물어보는 문제도 꽤 잘 나오기 때문에 70페이지 맨 위쪽에 시행과 사건 거기 네모칸 안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그 용어가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시행은 무엇이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요걸 이제 시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표본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자, 표본공간은 정의가 어쨌든 간에 집합이야. 맨 끝에 집합에 주의하세요. 표본공간 뭐다? 모든 결과의 집합이야, 집합. 자, 3번 사건은 뭐냐면은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얘도 집합입니다. 자, 4번 근원사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를 이루어진 집합, 역시 집합이에요. 5번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것은 표본공간과 같다. 표본공간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전사건도 집합이에요. 자, 6번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며 공집합 파이로 나타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사건이 곧 집합이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시행의 예를 하나 들 거예요. 시행의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시행을 하느냐. 시행이란 건 내가 뭔가 한다는 거잖아. 그치? 뭔가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냐면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 또 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하나의 시행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시행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자, 표본공간이란 건 뭐냐면은 이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뜻해요. 그럼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 2, 3, 4, 5, 6, 6가지 결과가 있겠지. 그치? 그 녀석을 집합으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집합기호를 써야 돼요. 집합기호 쓰고 1, 2, 3, 4, 5, 6 요렇게 써주면 얘가 표본공간인데 표본공간은 보통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거니까 대문자 S로 써줍니다. 대문자 S. 네. 얘는 이제 우리가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유랑 똑같은 걸로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표본공간은 일종의 전체 집합,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을 때는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표본공간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은 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분집합을 이렇게 하나 뽑아볼게. 짝수만 뽑아보자. 2, 4, 6 이렇게 뽑고 얘를 이제 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사건 A는 2, 4, 6인데 그럼 이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2의 눈이 나오거나 4의 눈이 나오거나 6의 눈이 나오는 상황. 다른 말로 바꿔주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어떻게 표시한 거야? 이게 집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요 2, 4, 6은 요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이 되죠. 네. 사건은 집합이다라는 거 계속 기억을 해도. 자, 그럼 전사건은 뭐냐? 전사건은 근원사건이 먼저 있었죠? 근원사건. 자, 그럼 근원사건은 뭐냐? 근원사건은 이 표본공간에서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근원사건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3을 원소로 가진 집합, 4를 원소로 가진 집합, 5를 원소로 가진 집합, 6을 원소로 가진 집합. 요것들이 각각 뭐가 된다? 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의 근원사건들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원사건들. 자, 그 다음에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얘기는 표본공간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전사건은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건은 뭐냐면 공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고 얘는 이제 공집합으로 표시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놔야 돼. 어쨌든 간에 뭐 표본 공간이나 사건이란 말들이 붙은 것들 이건 다 뭐야? 기본적으로 집합이에요. 집합. 알겠어요? 네, 집합이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조금 더 배울 건데, 자,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란 걸 하나 두 개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은 뭐냐면은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있어. A랑 B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A랑 B가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네. 그래서 배반 사건은 얘기를 해주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가 있으면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한 개의 동전을 던졌어요. 한 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A랑 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A랑 B랑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 두 개의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배반 사건이 되는 거야. 또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있다고 하자. 그럼 그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그런 것도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럼 이런 배반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두 집합에 요 교집합 붙은 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곱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곱사건 A와 B의 곱사건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공집합 또는 공사건. 알겠죠? 그래서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 여사건이란 건 뭐냐면은 여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야. A가 안 일어나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 주사위를 한 개 던진 시행해서 사건 A를 이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으로 했을 때,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사건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예에 대해서는 A의 여사건은 어떻게 되겠어? 1, 3, 5 요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집합은 여사건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집합이랑 비슷해요. 자, 그럼 지금 배운 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요 용어들을 다 배웠으니까 필수예제 1번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71쪽 필수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사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A, B, C 중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면은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 공간이란 건 전체 집합이라 그랬어. 그지? 전체 집합. 여기서는 S로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이 표본 공간 S는 1, 2, 3, 4, 5, 6. 요 녀석이 이제 원소인 집합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사건 A도, 사건은 무조건 집합입니다. 자, 사건 A가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야.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집합 2, 4, 6. 2, 4, 6을 원소로 가진 집합. 이게 될 거고. 자, 그럼 집합 B는 뭐가 되겠어요?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죠. 그죠?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냐면은 4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1, 2,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의 사건을 찾아라 그랬는데, 배반 사건이 뭐였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런 사건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A랑 B랑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A랑 B랑은 서로 배반 사건이 맞아요. 그죠? 하지만 A랑 C는 2가 공통으로 있고 4도 공통으로 있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지. A랑 C는 배반 집합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B랑 C도 1이 공통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랑 C도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배반의 사건은 뭐란 거? A와 B, 요게 바로 서로 배반의 사건이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할 때 유기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합니다. 이때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5, 6, 7, 8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고요. 자, 그럼 사건 A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유기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거니까 그럼 유기약수는 1, 2, 3, 6이 있겠죠. 그죠? 저 사건 A는 1, 2, 3, 6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A와 배반인 사건 이거는 뭘 뜻하냐면 사건은 본질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사건은 본질적으로 집합이라 그랬어요. 집합. 그러니까 A와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그런 집합을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A와 배반인 사건을 내가 B라고 두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그런 집합 B를 찾으라는 얘기고 그럼 그런 집합 B는 어떻게 되겠어요? A랑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1, 2, 3, 6 제외하고 1, 2, 3, 6 제외하고 나머지 4, 5, 7, 8을 원소로 가지면 되는데 이거를 다 원소로 가져도 되지만 이 중에 일부를 원소로 가져도 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를 들어서 집합 B가 4, 5, 7, 8을 다 원소로 가져. 이렇게 되면은 얘랑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 나오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집합 B가 이 4개를 다 원소로 안 가지고 4랑 7만 원소로 가졌다고 치자.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A와 배반은 맞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집합 B의 정체는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이 4, 5, 7, 8 이 집합에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되겠어요. 부분집합. 이 4, 5, 7, 8 원소 가진 집합에 부분집합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 A와 교집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공집합이 나오겠죠. 그죠? 네, 따라서 원소 4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로 사건 B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가 하는 것이 뭐예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이죠. 그죠? 그죠? 이거 다 기억하고 있지? 네, 따라서 얘는 몇 개가 된다? 16개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다 써보면은 일단 공사건 될 거고요. 공사건 될 거고 그 다음에 4만 원소로 가지는 거 5만 원소로 가지는 거 7만 원소로 가지는 거 8만 원소로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4, 5짜리 4, 7짜리 4, 8 그 다음에 5, 7 5, 8 그 다음에 7, 8 이렇게 원소 2개짜리들 그 다음에 또 원소 3개짜리들 4, 5, 7 4, 5, 8 4, 7, 8, 그 다음에 5, 7,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 5, 7, 8 모두 가지는 거, 요거까지 해가지고 개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이 16개가 모두 A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는 것들이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다 썼지만 우리 전에 이제 요렇게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계라고 배웠죠. 그죠? 요걸 그대로 써먹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필수예제 2번은 여기 설명을 제대로 안 들으면 여러분들 요 문제 나왔을 때 많이들 틀려. 진짜. 예. 왜냐면 사건이 집합이란 걸 이해를 안 하고 대충 풀었다가 그런 많이들 틀리거든. 예. 자, 그래서 요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확인책도 8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확인책 그 88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합시다.
자, 답 금방 나오죠? 자, 표본 공간이 1부터 6까지 원소인데 주사건 EF가 2는 1, 2, 3을 원소 가지고 F는 2, 3, 4를 원소 가져요. 근데 2와 F랑 모두 배반이 되려면 원소가 5랑 6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5랑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면 되니까 총 4개가 되겠죠. 2의 제곱개가 돼서. 그래서 답은 4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72페이지 확률의 뜻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용어들 다 배웠으니까. 자, 어떤 시행을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거나 뭐 동전 몇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제 기호를 어떻게 나느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기호로 먼저 어떻게 표시하는지 먼저 배웁시다. 요거는 P 가로 열고 A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자, 요 기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확통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기호예요. 자, PA. 이때 P는 뭐냐면은 확률 나타낸 영어 단어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자, 그 앞자를 따서 이렇게 쓰고, 자, PA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PB라고 써주면 뭐가 되겠어? PB라고 써주면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또는 그럼 PA의 여사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PA란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P란 값은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요거분에 요걸 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확률이 되는데 요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네. 아주 수학적으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구하는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보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 일단 근원 사건이 얘는 그러면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지. 그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면은 이제 하나의 주사위를 A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주사위를 B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B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또 6개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A랑 B를 A에서 나오는 숫자와 B에서 나오는 숫자를 순서대로 이제 내가 연결시켰을 때 이런 순서상은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냐면은 36개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6 곱하기 6 해서 그러니까 A에서 1 나오고 B에서 1 나오고 또는 A에서 2 나오고 B에서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보면은 총 36개가 나올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을 구할 때 전체 개수는 36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그 표본 공간의 개수는 36개가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라고 했으면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보죠. 4가 되는 케이스는 여기 A가 2이고 B가 3 또는 A가 2고 B가 2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1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8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8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A가 3이면은 B가 5, A가 2면은 B가 6, 그 다음에 A가 4면 B가 4, 5, 3, 6, 2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인 거 다시 했으니까 이제 12인 거 생각해주면 6, 6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니까 얘는 36분의 9 따라서 확률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그 표본 공간의 개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를 이렇게 세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통계적 확률 봅시다. 72페이지 아래쪽에 3번 통계적 확률은 뭔가 하니까 얘는 이제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하기 힘들 때 보통 쓰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하기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개발했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알려면은 얘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주사를 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0명한테 주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 한 8,000명이 효과를 보이더라 그러면은 코로나 백신이 들을 확률은 얼마다? 10,000분의 8,000, 그래서 한 10분의 8, 0.8 또는 8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시행 횟수분의 이제 그 결과가 나온 녀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말 읽어보면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을 주사한 행위를 몇 번 반복해서 만 번을 반복한 거야. 10,000번을 반복을 했을 때 이제 사건 A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뭐 들었다, 효과를 보였다. 그런 횟수가 8,000번. 그러면은 이제 요 10,000분의 8,000 요걸 이제 뭐라 그런다?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 그러는데 얘를 이제 n을 한없이 크게 한번 해보는 거야. 얘를 이제 n을 한없이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명 가지고는 좀 확률이 제대로 안 날 수 있으니까 뭐 100만 명, 10만, 1,000만 명, 뭐 몇억 명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면은 얘가 이제 결국 궁극적인 어떤 확률에 다가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녀석이 이제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4분의 1이 되는데 얘를 이제 내가 통계적으로도 한번 계산해보는 거야. 통계적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이 두 개의 주사위를 한 10,000번을 던져봤어요. 한 10,000번을 던져봤는데 실제로 두 눈의 수의 합이 이렇게 4의 배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대충 한 10,000번 중에 한 2,400번? 뭐 그 정도 나왔다고 치자. 그럼 거의 한 4분의 1이 근접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만약에 더 던졌어. 막 1억 번 던졌어. 그럼 거의 뭐 4분의 1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3쪽.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의 사건 A에 대하여 PA, A가 일어날 확률이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1보다 클 수는 없고요. 음수가 나올 수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얼마예요? 1이죠. 무조건 일어나니까 확률이 1이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이 얼마예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확률 계산들을 해볼 건데 지금 보면 알겠듯이 결국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수학 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열, 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 확통 올라와서 뭐 원순열도 배웠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도 배웠고 뭐 중복순열도 배웠고 뭐 중복조합도 배웠고 조합도 배웠고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구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앞에서 풀었던 것들이랑 좀 비스무리하게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경우의 수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필수 예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필수 예제 1번이 아니라 3번. 3번 보도록 합시다. 74페이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시행이야. 그럼 거기에 따른 근원 사건은 아까 전에도 봤듯이 36개의 근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사위 두 개 던지는 시행은 항상 이렇게 표를 그려주면 좀 편해요. 표를 그려서 생각해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1, 2, 3, 4, 5, 6 그 다음에 B에도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 시작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적어준 상태에서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나오는 두 눈의 숫자가 같을 확률 1번
자, 일단 근원 사건의 수는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총 36개가 되겠어요. 11부터 6까지 총 36개가 나오게 되고요. 두 눈의 수가 같은 거는 몇 가지 경우가 나요?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딱 6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11, 2, 3, 3, 4, 4, 5, 6, 6. 따라서 답은 36분의 6,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그랬는데, 자, 그럼 두 개 더해서 8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까 2, A에서 2 나오고 B에서 6 나오는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이제 원하는 경우들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총 36개의 그 표본 공간의 원소 중에서 몇 개? 5개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가 되겠어요. 따라서 2번 답은 3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 자, 나오는 두 수의 곱이 완전 제곱식 확률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총 36개고요. 두 숫자 곱해가지고 완전 제곱수 나오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요건 이제 무슨 색깔로 할까? 주황색은 썼네. 빨간색으로 X 표시를 한번 해볼게. 헷갈리니까. 1 곱하기 1 되죠. 그죠? 1 곱하기 1 됩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4 돼요. 그죠? 1 곱하기 4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되고요. 그 다음에, 없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3 되고요. 그죠? 3 곱하기 3 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4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5 되고, 6 곱하기 6도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그럼 X 표시층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니까 얘는 36분의 7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치? 이거 말고 또 있나? 아, 하나 더 있겠네. 1사도 되죠. 1사. 얘도 됩니다. 그래서 36분의 8이 되겠어요. 36분의 8. 그래서 약분해주면 얼마가 돼? 9분의 2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치?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얘는 뭐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4번 문제 봅시다. 필수 4번. 자, 1번. A, B, C, D, E 5명인가요? 6명이네.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원 사건이고 미안.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A, B, C, D, F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 사건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6명 중에 6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6P6이 되겠죠. 그죠? 6P6. 얘는 6팩토리얼이 되겠어요. 그래서 6팩토리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 녀석이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사건은 뭐예요? 사건 A라고 쓰면 사람이랑 좀 헷갈리네. X라고 하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X라고 둡시다. X라는 사건은 뭐예요? A랑 B가 이웃하는 사건이지, 그치? 자, 그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이웃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합체계물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합체계물. 못 부러지겠다. 자, 합체계물. 자, 그러면은 A랑 B를 이웃시켜서 합체계물을 만들어. 2명을 합체계물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2팩토리얼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하면 몇 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5명 있으니까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예, 따라서 얘는 2팩 곱하기 5팩. 여기 이제 구하고자 하는 원소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전체 사건, 전체 이제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6팩토리얼 분의 사건의 개수 2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얘를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6팩과 5팩을 약분해주면 분모에 6이 남죠. 예, 따라서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자,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 CUM, PU, TER. 자, 여기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확률. 자, 요거 여러분들 다 수학하에서 한번 풀어봤던 거예요. 자, 그럼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컴퓨터 이 8개의 문자 겹치는 게 한 문자가 없어요. 서로 다 다른 8개의 문자야. 8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8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뭐였어요? 원하는 사건을 A라고 두면 A가 뭐였지? C와 T 사이에 문자가 2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어다니는 녀석이야. 그럼 요것도 일종의 합체계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럼 합체계물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먼저
C랑 T가 양 끝에 있어야 되는데 C랑 T가 양 끝에만 있으면 되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CT냐 TC냐 이렇게 이제 C랑 T를 나열해주는 이펙토리알 방법. 자 그리고 나서 C랑 T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C랑 T 사이에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합체 계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8개 중에 4개를 썼으니까 4개가 남았잖아. 그치? 그럼 남은 문자 4개랑 합체 계문을 하나를 합쳐가지고 총 5개를 나열해주면 되겠죠? 예, 따라서 이렇게 5패 또 곱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확률을 우리가 PA로 쓴다겠지? 이 확률은 8팩토리알 분의 2팩토리알 곱하기 6P는 6 곱하기 5죠? 곱하기 5팩토리알 얘를 계산하면 되고요. 자, 5팩토리알과 8팩토리알을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 8 곱하기 7 곱하기 6까지 남게 되죠. 그죠? 그죠? 8, 7, 6, 5, 4, 3, 1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5패 약분해주면 이렇게 남고 2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6 하나 약분시켜주면은 2도 하나 약분시켜주면 4, 7에 28분의 5 요 녀석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졸린 것 같은데 한 문제 풀면서 연습 한번 정좀 깨보자. 여러분들 확인 체크 9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9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93번 어떻게 풀면 되죠? 자, ABCD의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니까 전체 표본문의 원소의 개수는 5명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5팩토리얼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X라고 두자. 사건의 그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일단 AB가 양 끝에 선다가 있으니까 양 끝에 AB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운데 3명 세우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양 끝에 AB를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A랑 B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그리고 남은 3명을 사이에다 세워주면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 X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은
전체 5팩분의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얘로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3팩 약분해주면은 분모가 5 곱하기 4, 그 다음에 분자는 2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0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대충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제 계산했던 것들을 분모 분자에다 이제 잘 써주는 겁니다. 분모 분자에다 잘 써준 거기 때문에 여기 확률 계산한 거는 경우의 수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어 그냥.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필수의 5번 문제 합니다. 5번. 자 이번에는 원순열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보는 문제예요. 원순열 가지고. 자 원순열 배우기 좀 돼가지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남자 2명, 여자 5명이 있어. 얘네들이 이제 원탁에 둘러앉힙니다. 자 그럼 원순열의 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 자 원탁 위에 이렇게 총 n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겠죠? n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n-1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죠? 그죠? n-1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일단 n명을 둘러앉혀 놓고 회전시켜가지고 겹치는 만큼 나눠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n팩을 n으로 나눠주는 방법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또는 처음에 한 명을 고정시켜 두고 그러니까 처음 한 명이 어디 하든지 간에 걔는 한 가지 경우잖아.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n-1명을 이제 배치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는 n-1표로 똑같은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고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답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총 어쨌든 간에 처음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원탁에 둘러앉힐 거야. 그럼 총 7명이 원탁에 둘러앉히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6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n-1팩 6팩토리얼이 되고 근데 이제 남학생끼리 이웃한데 그럼 남학생끼리 이웃하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겠어요? 합체계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합체계물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2팩토리얼 남학생 2명을 순서대로 이제 이웃시키니까 A, B가 될지 B, A가 될지 2팩토리얼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합체계물이 됐으면 한 명에다가 여학생 5명이니까 총 6명을 원탁에 둘러앉힌 거예요. 그럼 6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방법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답은 6팩토리얼분의 2팩 곱하기 5팩. 그럼 이 약분시켜주면은 답은 6분의 2가 돼서 약분시켜주면 3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이제 둘러앉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역시 어떻게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이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n-1팩, 5팩토리얼이 이제 전체 경우가 되겠습니다. 5팩토리얼 전체 경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부모가 마주본다 그랬으니까 마주보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처음에 아버지를 여기다가 먼저 아버지의 위치를 정해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아버지가 처음에 혼자 앉을 때는 이게 어차피 돌아가면 겹치기 때문에 여기 앉잖아, 여기 앉잖아, 여기 앉잖아, 여기 앉잖아, 여기 앉잖아, 여기 앉잖아. 경우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앉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앉는 방법의 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한 가지예요. 왜? 엄마는 아빠랑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빠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엄마의 위치도 고정이 됩니다. 한 가지로. 고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4명은 여기 자유롭게 앉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4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얼마나 되는 거 하니까 얘는 5분의 1.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6명의 가족이 원탁하게 앉을 때 부모가 마주보게 앉는 경우의 수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원순위할 때 배웠는데 그걸 이제 분모 분자 자리에 이렇게 나열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고요. 여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앞에 돌아가서 경우의 수 단어를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경우의 수가 이게 그 문제들이 좀 허접하게 풀려 있으면은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시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 2, 3, 4, 5에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4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그때 그 숫자가 짝수일 확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NS 얘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4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자,
그럼 여기 1000의 자리에다 숫자 놓고 100의 자리에다 숫자 놓고 10의 자리에다 숫자 놓고 1의 자리에다 숫자를 넣으면 정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제 10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중복이 허락이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도 5가지, 10의 자리도 5가지, 1의 자리도 5가지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따라서 5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생각해주면은 그 사건을 A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럼 사건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짝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짝수가 되는 경우는 맨 끝이 짝수로 끝나야 되니까 뭐뭐뭐이거나 또는 뭐뭐뭐 사로 끝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경우고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가지니까 5의 세제곱 더하기 또는 맨 끝이 사로 끝나는 경우도 5가지니까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하는 사건의 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 전체 경우에서 5의 4제곱분의 5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은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죠? 예,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고, 그럼 분모 분자를 5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답은 얼마가 되겠다? 5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치? 얘는 이제 중복수녀를 우리가 이용을 해준 거죠. 예. 중복해서 뽑아서 이제 나열하는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중복수녀인데, 얘는 뭐 n파이 알고 공식 안 외워도 이런 식으로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경우에서 생각해주면 쉽게 풀린다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원순열이랑 중복순열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봅시다. 거기 확인 체크 메뉴의 문제들 94번, 96번 두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94번과 96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확인 체크 94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94번. 자, 영국인 4명과 프랑스인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어쨌든 8명이 원탁에 둘러앉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일단 전체 경우 표본간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8명이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700팩토리알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교대로 앉아야 돼. 그치? 자, 교대로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영국인 4명을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인 4명을 갖다가 소문자 ABCD라고 이렇게 놔봅시다. 그럼 영국인 4명이 먼저 영국인 4명을 여기 이렇게 원탁에 둘러앉혀요. 그럼 영국인 4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면 어떻게 되겠어? 3팩토리알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죠? 영국인 4명을 원탁에 둘러앉힌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가 3팩토리알이 됐다는 얘기는 영국인을 나열시키면서 회전해서 겹치는 경우는 이미 생각을 해준 거야. 예를 들어서 영국인 1번이 여기 앉고 2번이 여기 앉고 3번이 여기 앉고 4번이 여기 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1번과 2번 사이, 1번과 3번 사이, 3번과 4번 사이, 2번과 4번 사이라는 요 4개의 위치는 이제 회전해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인 4명을 이 4개의 자리에다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거는 우리가 돌려서 겹치는 게 없이 그냥 이 영국인들 누구랑 누구 사이에 앉냐가 이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3팩토리알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어차피 회전해서 겹치는 거는 딱 한 번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영국인을 먼저 나열해줄 때 회전해서 겹치는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자. 영국인 1번을 처음에 8자리 중에 한 자리에 그냥 앉힌다고 생각합시다. 앉힌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1번을 앉혔어. 처음에 1번을 앉힐 때는 어디에 앉히는지 다 똑같이 한 가지 경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1번을 앉히고 그럼 1번과 맞은편, 1번의 오른쪽 두 칸, 1번의 왼쪽 두 칸 이 3개의 자리에 나머지 2번, 3번, 4번을 앉혀주면 되니까 그게 이제 3팩토리알이 된다. 그 다음에 1번의 왼쪽, 1번의 오른쪽 뭐 1번에 2칸 건너뛰어서 왼쪽, 1번에 2칸 건너뛰어서 오른쪽 요거 이제 나머지 4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가 4팩토리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전해서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생각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7팩분의 3팩 곱하기 4팩 얘를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35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4팩 나눠주면 76 아니네 765 남는데 6이 3팩토리니까 약분되면 35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 문제 봅시다. 세 사람이 5가지의 맛 아이스크림 중에서 임의로 하나씩 택할 때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택할 확률을 구하시겠어요. 자, 그럼 사람 3명을 A, B, C라고 사람 3명을 갖다가 뭐 PQ 가불병이라고 합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한 글자 써보자. 가을병 3명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5종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1번 아이스크림, 2번 아이스크림, 3번, 4번, 5번 5종류의 아이스크림인데 자 이제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선택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표본공간의 원소의 수는 갑이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을이 또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병이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되니까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그죠?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생각해보면 갑을병이 서로 다 다른 아이스크림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갑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을은 갑이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병은 각각 을이 선택한 2개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에서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5 3번 곱해준 거 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얘를 계산해주면 되니까 5 하나 분모분제 약분해주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25분의 12가 되겠죠. 이게 이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원순열이랑 중복순열 이용하는 문제들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필수예제 7번까지만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복습을 한번 하고 가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111, 22, 33, 3 이렇게 이제 6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6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6개를 다 나열해놓고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 붙여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네, 이렇게 배웠죠. 자, 요거를 이제 써먹는 문제가 되겠어요. 요걸 써먹는 문제.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자, 아보카도 AVO, CADO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이제 나열할 거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보니까 같은 문자들이 좀 보이거든. 그래서 재배열을 해가지고 같은 게 몇 개씩 있는지를 먼저 좀 구분을 해봅시다. A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O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V, C, D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는 이 7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럼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총 7개를 나열하는데 A가 2개 있으니까 이펙토리얼 나눠주고 O도 2개 있으니까 이펙토리얼로 나눠주고 이게 바로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를 생각해봅시다. 자, 사건의 수는 이제 뭐가 되는 거 아니까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거든요.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이웃시키고 이제 나열해 주는 거야. 이웃시키니까 뭐가 되겠어? 합체괴물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자, 합체괴물이 만들어질 텐데 그럼 얘네 4개를 가지고 합체괴물을 만드는 방법의 수는 일단 4개를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게 요게 이제 뭐야? 합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합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합계가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이 되니까 총 4개의 문자가 있지, 그치? 그 4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니까 여기다 이제 4팩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사건 A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자,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을 계산해주면 돼요. 따라서 2팩 곱하기 2팩 분의 7팩 분의 2팩 곱하기 2팩 분의 4팩 곱하기 4팩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에 있는 2팩, 2팩은 똑같이 약분이 될 거니까 답은 뭐가 되냐면 7팩 분의 4팩, 4팩 이렇게 곱해주는 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거 하나 약분시켜주면 7, 6, 5에다가 4팩, 4, 3, 2, 1 이렇게 곱해주는 게 되니까 3이 또 약분시켜주면 얘는 35분의 4가 되겠네, 답이. 네, 답은 35분의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밑에 한 문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99번 한번 연습해볼까요? 99번.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봐야 돼. 자, NS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A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MA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PA가 뜻하는 게 뭐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놔야 돼. 자, 그럼 NS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페퍼, P, PP, ER 요걸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개를 내가 순서대로 나열해 줄 건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같은 문자가 P가 3개가 있고 E가 2개가 있잖아. 그치? 따라서 3팩과 2팩을 곱한 녀석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건을 원해요? E가 맨 앞에 와야 돼. E가 맨 앞에 와야 돼. 그럼 이 하나를 맨 앞에 빼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를 이 뒤쪽에다가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나머지 5개만 이제 나열시켜주면 되니까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같은 게 P 3개밖에 없어요 지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5팩을 3팩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산수 계산해볼까? 자, 6팩 3팩 나눠주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60까지가 될 거고 3팩분의 5팩은 나눠주면은 5 곱하기 4가 되니까 얘는 20까지가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0분의 20이 돼서 약분시켜주면은 3분의 1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필수예제 7번까지는 뭐 그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순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부터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충분하게 하고 와야 다음 시간부터 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게 일단 이항 정리해서 중요한 공식들 연습을 했어요. 자, 그 공식들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하고 이항 계수들의 성질 이러면서 공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단원에 넘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해. 시행이 뭐냐, 표본 공간이 뭐냐, 사건이 뭐냐 이런 것들. 그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건은 곧 뭐다? 집합이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사건은 결국 집합이다라는 거. 그거를 좀 잘 기억해 두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많이들 틀리거든. 사건은 집합이다. 요거 항상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확률 얘기를 좀 마저 하겠습니다.